안녕하세요. 속초여고 2학년 세계지리 오늘은 4주차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32쪽에 있는 세계 기후 구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후 구분은 세계 지리 내용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단원이기도 한데요.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으면 나중에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공부해야 되고요. 오늘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 세계 기후 구분 특징들을 다 공부하면 다시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각 부분을 반드시 막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구나라는 어떤 전체적인 틀만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쾌펜이 누군지, 왜 기후를 구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정보가 뭘까요? 가장 먼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기후가 어떤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짐을 꾸릴 때 가장 먼저 옷을 챙길 거예요. 그럼 옷은 그 나라의 어떤 기후를 반영해서 챙겨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 나라의 기후를 다 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계의 다양한 장소들의 기후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장소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고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춥고 건조하다. 이런 나라들의 위치가 대략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기후, 날씨가 유사하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후를 구분하는 이유는 세계의 모든 나라의 기후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나라들의 기후들을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세계의 기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렵더라도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계 기후 구분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바로 쾌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영어 이름 같지는 않죠? 바로 독일의 기후학자. 거기다가 식물을 연구한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기후를 구분할 때 나물이 아니고 나무죠. 식생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기온하고 강수량,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세계의 기후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기호로 기후형을 표현했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알파벳을 외우기 싫어해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굳이 내가 이 알파벳이 시험에 직접 물어보지 않는데 외워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알파벳 기호로 외우는 것이 어렵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정확한 기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알파벳 기호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쾌펜의 기후 구분 방식은 식생, 그다음에 토양 이런 특징이 담겨 있어서 산업이나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쾌펜의 기후 구분에다가 트레와다라는 사람이 한 가지를 더 추가했대요. 바로 고산기후라는 걸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후 구분은 이제 쾌펜의 기후 구분 플러스 고산기후가 추가된 기후 형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지로 돌아와서 각각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자, 그럼 학습지를 보면서 같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쾌펜은 기상학자이자 식물학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식물에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온과 강수량을 가지고 기후를 구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바로 기온에 관한 것인데요. 이 기온은 뭘 가지고 했냐? 식생이 자랄 수 있는가? 그래서 위도대별로 식생 분포 한계와 일치하는 바로 기온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8도씨, 영하 3도씨.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욕하지마 3 이렇게 얘기해요. 욕하지 마 3.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두 숫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온의 기준은 18도씨가 되고요. 두 번째 기온의 기준은 영하 3도씨예요. 근데 그냥 18도씨, 영하 3도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최하늘의 평균 기온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열대림 같은 경우에는 열대에 자라는 나무들이죠. 열대림은 겨울에 18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자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최하늘, 가장 추울 때의 평균 기온이 18도씨냐, 18도씨보다 낮냐라는 것이 열대림에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온대림이 자랄 수 있는 성장의 한계는 영하 3도라고 합니다. 영하 3도 이하로 겨울철에 이제 가장 추울 때 기온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온대림이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기온의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최난월, 이거는 가장 따뜻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따뜻할 때 겨울 그 기온이 10도씨. 이게 바로 냉대림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10도씨는 여러분 조금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욕하지 마 3.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머릿속에 먼저 기억해두고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기온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강수량입니다. 자, 비가 1년 내내 많이 오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어떤 지역은 1년 내내 별로 안 오는 지역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여름에 건조하고, 어떤 지역은 겨울에 건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수의 계절적 분포라고 합니다. 강수량이 계절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F는 우리가 F라고 생각하면 뭐 영어에서는 F 뭐지?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독일어예요. 독일어 포이트. 이게 눅눅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기후, 습윤, 약간 습하다라는 거죠. 연중 1년 내내 습하다. 그러면 F를 붙이고 다음에 S는 썸머 드라이예요. 여름에 건조하다. W는 뭐 윈터 드라이, 겨울이 건조하고 M은 몬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밑에 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기후들이 구분되는지 자, 쾌페는 기상학자이자 우리가 식물학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후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느냐, 자랄 수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후 나눌 때 수목기후, 무수목기후 이렇게 나누겠죠. 근데 이 무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수목기후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를 말하는 거고요. 무수목기후라는 것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기후를 얘기해요. 그러면 수목기후부터 우리가 어떤 기후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도 주변에 굉장히 뜨거운 1년 내내 태양빛을 많이 받는 지역이 있었죠. 이 지역은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해요. 열대기후. 우리가 알파벳으로는 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대기후의 정확한 구분 기준은 뭐냐면요. 추울 때,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높으면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내내 18도씨보다 높으면은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추울 때의 기온이 18도는 안 돼요. 열대만큼. 그런데 영하 3도보다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춥지도 아주 덥지도 않은 기후겠죠. 여기를 우리가 온대라고 하고요. 알파벳으로는 C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겠죠. 선생님 A, B, C, D, E로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 B는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밑으로 가요. 26번으로. 이따 요거 설명을 해줄 거고요. 우선은 온대는 B를 건너뛰고 A, C로 간다는 겁니다. 바로 C가 온대기후고요. 그 다음에 온대기후보다 약간 더 고위도 지역에 아주 춥지는 않지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정도의 추위인 거예요. 춥긴 하더라도. 그런 기후를 우리가 냉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파벳으로는 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추운 달이 영하 3도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따뜻할 때는 그래도 10도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냉대림이 자랄 수 있는 정도. 이 최나날 평균 기온 10도씨가 냉대림에 자랄 수 있는 한계거든요. 냉대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나무나 어떤 그런 침엽수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냉대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정도의 추운 정도인 기후를 냉대 기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1차 구분 어렵지 않죠? 열대, 온대, 냉대는 구분하기 쉬운데요. 특히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 그래프상에서 구분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분을 하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 그 기후 그래프 많이 보시죠? 자, 어떤 그래프 많이 보냐면 이렇게 기온이 나와 있고 밑에 강수량이 나와 있는 이런 기후 그래프를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자, 꺾은 선이 기온이고요. 밑에 있는 막대가 강수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아까 기억했던 욕하지 마삼을 기억하시면 돼요. 즉 뭐였어요? 18도씨하고 영하 3도씨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온을 18도씨 그어보고요. 영하 3도씨가 있는 지점을 그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기후 그래프의 기온에서 최하늘이라는 거는 가장 추운 달이죠. 가장 추운 달이 언제인지 살펴보고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점, 그쵸? 그럼 점이 나왔죠? 그랬을 때 이 빨간 점이 18도보다 높이 있다. 그러면 그 기후는 뭐예요? 열대 기후가 되는 거고요. 18도하고 영하 3도 사이에 있다. 그럼 이때는 온대 기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하 3도보다 더 밑에 있다.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이때는 D 기후 혹은 나중에 나올 E 기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D 기후하고 이 기후는 아직 이 기후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 둘을 다시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온대인지 열대인지 냉대 혹은 한대인지를 파악하려면 이 어떤 기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18도와 영하 3도 선을 긋고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어느 지점에 있는가, 18도보다 높게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를 파악해야지 1차적인 기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간단히 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그냥 요거 그냥 A하고 B, C 구분하는 것만 눈으로 따라오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볼까요? 선생님 영하 3도하고 또 18도를 그으라고 했죠? 그리고 위 그래프에서 가장 추운 달이 언제냐면 12월이네요. 자, 그럼 이 12월이 자 18도하고 영하 3도씨 선 중에서 제일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모든 달의 기온이 18도씨보다 높아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열대 기후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도 18도하고 영하 3도를 그어볼게요. 그랬을 때 가장 추운 달이 12월이네요. 자, 그럼 여기는 중간 있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C의 기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볼게요. 자, 똑같아요. 여기도 18도. 그 다음에 영하 3도. 가장 추운 달은 여기도 뭐 12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긴 어때요? 여기로 오면 A, 여기 있다면 C. 근데 여기 지금 밑에 있으니까 D나 E 기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각 기후가 주어졌을 때 1차원적으로 A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온이 18도와 영하 3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목 기후에서 1차 구분까지 했어요. 어떤 기준이 되는 온도를 가지고 A인지 C인지 D인지를 나눠보는 연습을 했고요. 그럼 2차 구분은 뭐에 의한 거냐면 강수량에 의해서 다시 얘네를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F는 아까 포인트
연중다우, 숙축한, 눅눅한 이란 말의 앞글자라고 했어요. 독일어에. 그래서 F가 붙으면 1년 내내 축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F가 붙으면 축축하다는 의미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대 기후이면서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기후를 뭐라고 하냐면 열대우림 기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도 열대우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열대우림 알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아마존 밀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곳이고요. 알파벳 하나씩을 따오면 돼요. 여기는 A하고 F를 그대로 따와서 여기는 A, F라고 써줍니다. 소문자 F.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M은 이거는 몬순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비가 1년 내내 많이 오는 지역이랑 겨울이 건조한 지역의 중간 지역이에요. 약간 애매한 지역인데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면 그냥 동남아시아의 계절별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엔 조금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기온은 열대우림처럼 아주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몬순 지역이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써주냐면 열대 몬순이라고 하고요. 기온은 어떻게 쓸까요? 여기 있는 A하고 M을 붙여서 A, M이죠. 여러분 기호 붙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앞에 있는 기호들이 연달아 써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W라는 거는 윈터잖아요. 근데 윈터, 겨울이 건조하다. 윈터 드라이의 약자예요. 겨울이 건조하다. W가 붙으면 우리나라처럼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사바나라고 불러요. 이거는 AW. 사바나 기후가 AW다. 여러분 우리 밀림 열대우림 말고 저기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들이 다니고 기린이 사는 초원 생각하죠. 그 초원이 바로 사바나거든요. 사바나. 기온이 높긴 하지만 강수량의 계절적 차이가 커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겨울에는 비가 적게 오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물을 찾아가지고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이 바로 사바나입니다. 그래서 열대기후와 관련된 것은 기온이 18도 이상 1년 내내 높지만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열대우림, 그리고 겨울에 비가 안 오는 사바나, 그 중간인 몬순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온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온대는 이때는 똑같이 여기 F가 있어요. 연중 수분, 윈터 드라이, 겨울이 건조하다. 다음에 S, 썸머 드라이, 여름이 건조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1월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 모든 나라도 1월이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했죠. 기온이 낮은 곳이 겨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편견을 갖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겨울에 건조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의 경우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습한 거는 별로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곳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건조한 지역도 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어려워하니까 당연히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바나 지역도 좀 특징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바나하고 그다음에 여기 CS라고 하는 여름 건조한 온대 기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개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18번은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냥 쉽게 온대 여름 건조라고 하면 쉽겠지만 이 지역 이름은 지중해라고 그래요. 지중해성 기후. 왜 지중해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온대 기후 지역, 즉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씨 사이에서 18도씨 요 사이이면서 여름이 건조한 기후는 지중해 주변에 주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여기가 나타나는 기후 지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국지적으로 작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도 되게 좋고요. 또 살기 되게 좋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라던가 아니면 캘리포니아 같은 곳이 이런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 C하고 썸머 드라이니까 S를 합쳐가지고 CS라고 써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0번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특징이 뭐예요? 온대기후 지역인데요. 겨울에 건조해요. 떠오르는 곳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겠죠. 온대, 동계, 건조. 네, 그러니까 온대기후 지역인데 겨울에 건조한 기후. 이건 그대로 스펠링 그대로 약자를 따와서 CW라고 써줍니다.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로 나왔는데요. 얘는 아까랑 좀 달라요. 칸이 두 개로 나눠지네요. 그쵸? 우리가 다른 거는 지금 알파벳 두 개로 전부 썼어요. 그래서 1차 기호하고 2차 기호만으로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요. 사실 온대 기후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많은 사람이 묶여 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세 번째 분류 기준이 더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알파벳이 세 개를 붙거든요. 자, 보면 얘는 온대 기후 지역인데요. 1년 내내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데 여름에 더운 지역이 있고 약간 서늘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A를 붙여주고 얘는 B를 붙여줘요. 그래서 얘를 기호를 쓰면 C, F, A. 그쵸? 밑에 거는 C, F, B. 이렇게 세 개까지 붙여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CFB는 우리가 스펠링은 요거를 부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학습을 예전에 했었어요. 이미. 여기가 어디냐면 서한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똑같이 온대기후 지역이고 강수량도 1년 내내 많은데 얘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최나널 평균 기온이 22도씨보다 높냐 낮냐예요. 그래서 얘가 높다라는 건 여름에 덥다라는 거고요. 23번처럼 낮다라는 건 여름이 서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런던 생각해보면 1년 내내 뭐 비가 고르게 오지만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은 기후 지역이다. 그 지역은 뭐 여기 북서 계절풍하고 난류의 영향으로 그런 기후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서한해양성 기후다라고 그동안 익히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거든요. 그게 바로 기호로는 CFB라고 쓰고요. 이것도 문제 자주 출제되는 기후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상대적으로 온대 기후 지역에는 뭐 CW나 뭐 CFA보다는 CS나 CFB 지역이 자주 등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목 기후 중에 세 번째 냉대 기후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은데 여기는 S 기후가 없어요. 썸머 드라이한 기후가 없기 때문에 F하고 W 두 개로밖에 안 나나요. 비교적 간단하죠. DF는 냉대 기후인데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기후 지역이고요. 여기에는 침엽수림이 단일하게 많이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침엽수림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타이가인데요. 타이가. 이거는 타이가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가 숲. 그러니까 침엽수림으로 단일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뭐 시베리아 이런 지역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소나무들 자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그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우리가 뭐 펄프, 종이를 만드는 데로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1년 내내 춥지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곳이 타이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DW, 겨울에 건조한 냉대, 동계, 건조 DW 지역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목기후, 나무가 자라는 A, C, D 기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무수목기후를 볼게요. 무수목기후는 여러분 나무가 자라지 않는 기후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 그럼 어디가 떠오르나요? 사막이 떠오르죠? 바로 여기는 건조한 사막기후, 건조기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마를 때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물 한 통을 사잖아요. 1리터짜리는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주로 500ml 물 하나를 살 텐데요. 여러분 1년 내내 그 지역에 비가 오는데 그 생수통 500ml보다 적게 오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 지역을 건조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 건조 지역은 실제로 강수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보다 증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건조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건조 지역이고 우리가 스펠링으로 B라고 씁니다. 그럼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요. 여기는 대문자로 쓰거든요. 특이하게 BS, BW. 그래서 BS는 비가 500에서 250ml 정도 와요. 그래도 물 반 통에서 500ml 한 통까지는 오는 여기를 BS라고 써주고요. 여기를 스텝이라고 써요. 스텝도 여러분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이게 식물학자가 나눈 기후 구분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후 구분 명칭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BS 스텝 기후고 아주 건조하지 않고 약간 뭐 발목까지 정도 오는 스텝이라는 풀이 자라는 곳, 거기가 바로 스텝 기후입니다. 그러면 250ml도 안 와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기후이고요. 스펠링으로는 BW라고 표현해줍니다. 아까 앞에 있는 수목기후 A, C, D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만 대문자를 쓰고 두 번째는 소문자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는 두 개 다 대문자를 쓴다는 거죠. 이것만 조금 여러분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1번. 이 31번의 경우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냉대림도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목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안 자라요. 풀만 겨우 자라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추워서. 여기가 한대 기후. 이니셜로는 E라고 써줍니다. 여기는 워낙 추워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냉대나 한대는 둘 다 춥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할 때 얼마나 추운지를 가지고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둘 다 춥기 때문에. 그래서 뭘 비교하냐면 그러면 더울 때 얼마나 더운데를 가지고 D하고 E를 구분하면 돼요. 알겠죠? 그때 기준이 뭐냐면 10도예요. 10도. 욕하지 마삼 하고 10 이렇게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요 기후는 뭐냐면요. 그래도 더울 때는 영상으로 올라가지고 얼음이 녹아요. 그쵸? 얼음이 녹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툰드라. 그래서 이렇게 1년 내내 얼어있다가 여름에만 잠깐 얼음이 녹으면 그때 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끼 같은 것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툰드라고요. 주로 순록 같은 것들을 유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게르라고 하는 뭐 이동식 가옥 같은 것들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T라 그래요. 툰드라 T. ET 기후. 알겠죠? ET 기후.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 남극처럼 1년 내내 0도씨 이하로 그러니까 0도씨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내내 얼어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여기가 빙설 기후. 빙자는 얼음 빙자 서로 눈 설자잖아요. 그러니까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곳이 빙설 기후고 여기는 이 F라고 표현해 줍니다. 얼어있다. EF. 그래서 얘 역시도 두 개 다 대문자를 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캡펜이 구분한 기후고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높은 산에 있으면 평지의 기온이 더워도 높은 산에 있으면 기온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열대 기후 지역이어야 하는데 높은 산, 2000m 이상의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봄처럼 따뜻한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고산 기후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상춘 기후라고도 해요. 상은 항상, 추는 건 뭘까요? 봄이에요. 항상 날씨가 봄 같아요. 월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15도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기후가 고산 기후고 높이 있으니까 이 스펠링으로는 이렇게 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지금 여러 가지의 기후를 배웠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교과서 뒤에 가면 이런 여기 나와 있는 큰 1차적 기후처럼
열대 기후를 먼저 배우고 온대 기후 배우고 냉대 배우고 건조 한 대 다 배워요. 고산 기후까지 이렇게 뭉쳐가지고 배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때 잘 몰랐던 것들이 다 떨어져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종합적으로 모여지는 경험을 또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후를 구분했구나라는 거. 강수량 그리고 기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했다는 것을